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작년 수준으로 그 부분에 현재 재정 당국은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액수 추계 등을 보고 정부 입장이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 국민의 67.9%, 10명 중에 7명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걱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출산 고령화나 생산 가능 인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파른 부채 상승은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세 유예라는 꼼수를 써서 내년에 지급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세 지급법상 이거 납세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세금 낼 사람한테 올해 내지 말고 내년에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말한 지 열흘 만에 이 절차를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나오는 이 일절차를 무시하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예산 소위에 이틀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5차 상생지원금에 제외된 12%의 국민분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사실은 발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25만 원씩 1조 9천억 원을 지급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안을 봤더니 수용 곤란이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신중 검토, 지금 말씀하신 12%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10% 돼서요? 예, 10%는 당시에 88%를 지급하기로, 정확하게는 80% 플러스 알파였죠.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지급을 해보니까 83% 정도가 됐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유가 수용 곤란에 제가 대한 이유만 좀 거는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88%도 실제로는 다 지급이 되지 않고 아무튼 했는데, 네.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지급해서 88%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지금 와서 일부 지자체에서 아니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흔들 수 없다가 메인이세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아니 지금 3분 돼요 잠깐요. 제가 질의할 게 너무 하시고 많습니다. 끝에 제가 답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자위에서 지난주에 손실 보상 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증액하자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관철을 시켰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재정의 여유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지금 국가재정에 대한 문제로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국비가 들어가니까 지방비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질의 드렸을 때는 지방 재정 현황을 파악을 아직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이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시키냐에 따라서 네. 그 부담이 되냐 안 되냐 판명이 되겠죠. 막연하게 지금 현재 그러면 지방 재정이 작년이나 부담이다라고 재작년 수준으로는 이야기하기는 여력이 쉽지 않을 것 됩니까? 같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여력이 됩니까? 사실은 뭐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만 네. 지방재정 교부금은 또 올해 상당한 세수 확보로 해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 따라서 재정 수준은 따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안 하셨습니까? 파악 안 하셨죠 아직. 왜냐하면 제가 퍼센티지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지는 얼마를 거고. 지급해야 될지가 판단이고 일반적인 재정 파악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작년 수준으로 뭘 말하는 거죠? 지방비가 매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면? 그 부분에 현재 재정 당국은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그 정확한 액수 추계 등을 보고 정부 입장이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영훈 의원님께서 그 여당 야당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또 주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저소득층의 그 가구소득 감소가 17%입니다. 저소득층은 이게 가구소득이 이렇게 17%나 줄면 사실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난달에 공식 집계만 23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실 양극화가 추가 세수가 거치셨다고 했지만 사회의 다른 면은 뭐냐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7.9%, 10명 중에 7명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걱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출산 고령화나 생산 가능 인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파른 부채 상승은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세 유예라는 꼼수를 써서 내년에 지급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세 지급법상 이거 납세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세금 낼 사람한테 올해 내지 말고 내년에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초과 세금이 거칠지는 결산보고서 받아서 감사원 가서 국회에 도착하려면 내년도 5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보셨지만 지방세 매칭, 재원 여력 힘들다라는 지방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10월 29일 날 제안하고 나서 열흘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지 않겠다라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의 재정 원칙까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정당국의 의사도 무시하고 후보가 말한 지 열흘 만에 이 절차를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나오는 이 일절차를 무시하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예, 이야기했던 두 가지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 지급 이외에 12%에 대한 것을 지금 국비로 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 곤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논의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수용 곤란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논의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 재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지금 단계에서 지방 재정이 그런 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또는 지방 재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드리겠습니다.